최근 국내 유명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문제로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위생요리 논란을 넘어 식품위생법과 식품 원료관리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외식업계와 소비자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곤충을 사용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않은 재료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식용 가능 곤충과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다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도 먹는데 왜 문제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개미를 고급 식재료나 전통 음식 재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품 규제 체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령과 안전성 검토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가 안전성을 검토해 식용을 허가한 곤충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내 사용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수년간 해외에서 들여온 건조개미를 일부 메뉴에 사용했다고 판단했고 약 12,000회 판매 및 약 1억 2천만 원 규모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미슐랭 스타 여부나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파인다이닝 업계의 실험적 요리와 법적 리스크. 최근 파인다이닝 업계는 차별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 스토리, 희소성, 시각적 충격, 자연주의 콘셉트 등을 강조하면서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창의적 시도가 법률 검토 없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재료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전통 식재료, 희귀 곤충류, 야생 채집 재료, 수입 특수 향신료, 건강기능 오인 가능 재료, 국내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 외식업 종사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소량 사용이면 괜찮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사용량보다 허용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극소량이라도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영업에 사용하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NS 시대 블로그와 영상이 오히려 단서가 된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알려진 뒤 조사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요즘은 레스토랑들이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홍보 자료가 행정기관 조사 단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은 규제기관이 민감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특수식재료 사용, 국내 최초, 희귀재료, 해외 직수입, 곤충요리, 약효 건강 강조 표현. 과거에는 단속이 어렵던 영역도 이제는 SNS 게시물과 소비자 후기만으로 상당 부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마케팅과 법률 검토가 동시에 필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처분 이슈만은 아닙니다. 소비자 신뢰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소비자는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음식이 최소한 국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고 기대합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위생과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곤충류는 갑각류 알레르기와 교차 반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 검토와 표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식재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공중위생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외식업계가 대비해야 할 부분. 이번 사건 이후 외식업계에서는 식재료 관리에 대한 점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식품공전 등록 여부 확인. 해외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국내 허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수입 절차 적법성 검토. 정식 수입 신고 및 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메뉴 설명 문구 관리. SNS 메뉴판, 홍보 문구가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4.
위생교육 및 내부 관리체계 구축. 셰프 개인의 창의성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5. 전문 자문 활용. 식품위생, 수입 통관, 행정규제 분야 전문가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법률은 함께 가야 한다. 고급 외식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식품 산업은 일반 상품과 달리 국민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혁신적인 요리와 법적 허용 범위 사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식문화를 빠르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높은 업장이라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외식업계 전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